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기다리던 봄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몇 년째 이어진 심각한 가뭄에 강제 절수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날씨 관련 사건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악의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줄여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한 비율이 25%나 됩니다. 네. 이 같은 이 강제 절수는 캘리포니아주 역사 이 1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어진 가뭄 때문에 내린 결단입니다. 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400여 개의 통제소에서 강제 절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을 가진 공원이나 골프장 등 이 조경을 위한 이 잔디, 화단의 물 사용량을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요. 이 개인주택에 있는 잔디도 내건성 잔디, 그러니까 물이 적게 들어가는 잔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축구장 1,150개 면적의 잔디밭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강제 절수로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이 9개월 동안, 앞으로 9개월 동안 약 1조 8,500억 리터에 이른다고 하니 확실히 이제 절수 효과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은 목표를 한 이 물 사용량을 만약에 넘겨서 사용했을 경우 누진세를 내게 되고요. 이 지역 상수도에서는 이 상수도 업자들은 이 주 정부에 물 사용 정보를 담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는 이 가뭄으로 사실 16억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17,000명 정도가 직업을 잃게 되었고요. 이 금액적인 피해도 금전적 손해 역시 한 2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봄 가뭄이 심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가뭄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또 다른 물 구하기 전쟁인 나라가 있는데 바로 브라질입니다. 지하철 공사 중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브라질 이 한 도시의 한 30% 정도가 제대로 된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이 브라질 바이아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급수 트럭이 일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뭐 일부 시민들은 더러운 강물까지 떠가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요. 네. 이 우리 돈으로는 한 5,000원이 넘는 2리터 정도의 생수도 아주 비싸지만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파열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은 현재 계속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각한데요. 네. 이 브라질 역시 앞서 설명했던 캘리포니아처럼 한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브라질이 전기 발전량의 이 한 70% 정도를 수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년 만에 온 가뭄으로 인해서 댐 수위가 낮아져서 전력 수급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또 태평양 연안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처음으로 캐나다 그 연안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4년 만이죠, 무려. 이 사고 지점인 후쿠시마와 이 발견된 지점인 캐나다 이 유클루릿 해안까지는 약 한 7,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태평양으로 유출됐던 방사능 오염수가 4년 만에 태평양의 반대편이죠. 이 북미 연안에 닿게 된 겁니다. 이 미국 우주올 해양연구소는요, 캐나다 서부 연안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데요. 우주올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에 이 캐나다 서부 앞바다에서 수거한 샘플을 분석해 보니 1제곱미터당 1.4 베크렐의 세슘 134와 5.8 베크렐의 세슘 137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체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아주 극미량, 적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세슘 134가 반감기가 약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검출된 세슘 134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의해서 캐나다 연안까지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함께 검출된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이전 년에 뭐 핵실험을 이제 태평양에서 굉장히 네. 미국과 뭐 소련이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때 있었던 잔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양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연구소는 지난 15개월 동안 미국은 물론이고요. 이 캐나다 서부, 하와이 해안 등 한 60여 곳에서 해양 샘플을 수집해서 조사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부터 약 15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이 샘플을 처음으로 수거한 적은 있지만 이 북미 연안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죠. 네. 와, 4년이 지났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의 그 공포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네. 지금 일본에 있는 국민들도 후쿠시마 이후에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량을 20% 정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지난 2013년보다 한 20%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요즘 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이 원전 재가동을 준비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일본 정부는 에너지 사용을 조절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는 최대 2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이 화력 발전은 현재는 한 90% 정도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절반 가까이인 50%까지 줄이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현재 운영이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시켜서 부족한 발전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비율이 20%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사실 일본의 원자력 발전 2010년까지만 해도 전체 전력의 약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네.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실상 원전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이 당시의 공포로 인해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원전은 재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고 이후에 원전 운행 기간을 40년까지로만 제한을 했고, 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를 합격할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기존 40년에서 최장 2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가적으로 원전 증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2030년에 만약에 원전이 재가동되더라도 원자력 비율이 21% 정도에 머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운전에 따라서 뭐 제한들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원전 제로를 외치던 당시와는 달리 또 온실가스 감축을 핑계로 해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과 황사 등 기후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요.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처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기후 관련 사건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